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저는 20살 무렵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이 직장의 데스크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곳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조금 늦게 입사했지만 올해로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졸 출신으로 입사하며 주목받는 인재였고 저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로서 서로를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회사 복도로 지나칠 때면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이 저희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료로 시작했던 관계가 서서히 가까워지며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려 깊고 다정한 성격을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는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점이 오히려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거나 퇴근길을 공유하면서 쌓아온 시간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뜻밖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같은 직장이라니 얼마나 편하겠냐며 좋아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학력을 문제 삼기 시작하신 겁니다. 남편은 대졸 출신이고 저는 고졸 출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오래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제가 비정규직인 것처럼 취급하며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는데 초반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조금 있긴 했어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관둔다니 제 입장에선 참 신기하고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누이처럼 자기 꿈을 쫓아가며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부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우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영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이야기하곤 했는데 저는 영어에 약한 편이라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가 대뜸 "언니, 트리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라고 묻더군요. 사실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언닌 영어 잘 모르시죠? 한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가족들 쪽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냥 넘어가요. 언니가 이걸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던지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꼭 그렇게 무안하게 만들어야 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가 회사에서 겪은 작은 실수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중 실수를 했는데
시스템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다는 제 설명에 신우이가 느닷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엑셀 같은 걸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제가 요즘 데이터 분석 배우고 있는데 그거 배웠으면 언니도 금방 해결했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언니는 이런 걸 배우는데 시간 걸릴 것 같긴 해요. 라고 덧붙이며 웃더군요. 그 말투와 표정은 마치 넌 이런 것도 모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은근히 웃음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대학원 과제 때문에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대뜸 저를 부르더니 언니,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웃으며 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한술 더 떠서 그쵸? 제가 괜히 언니한테 물어봤네요. 근데 이런 건 언니도 조금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니, 언니도 공부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끝마다 저를 내려보는 듯한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시누이가 제 부족함을 들춰내며 자신은 얼마나 똑똑한지를 과시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이런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항상 남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깎아내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두 번은 참아보려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런 관계를 계속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긴 했지만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지 않을 순 없어서 병원에 다녀온 뒤 조금 늦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아 독감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만약 그대로 갔다가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에게 감기를 옮기기라도 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병원에 먼저 들른 뒤 참석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남편에게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죠. 내가 조금 늦을 거야. 병원 갔다가 바로 식당으로 갈게.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려줘. 남편은 알겠다며 걱정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지만 막상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땐 분위기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뜸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장 아랫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에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가 있니? 예의가 있긴 한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병원에 들러야 한다고 말해뒀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얼떨결에 서 있었습니다. 신의도 가세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니. 엄마 생일상인데 감히 제일 마지막에 안 따녀? 이게 말이 돼요? 그녀는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웃었고 그 말이 얼마나 저를 당황스럽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간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박사 코스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얼마나 그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놓는지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까지 은근히 쏘아붙이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잘난 여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말을 흘리듯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쪽을 힐끗 보며 이렇게 덧붙이셨죠. 어디 나가서 자랑도 못하고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 순간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제 옆에 있는데도 저를 그저 무시한 듯한 말투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아우, 그런데 말이야.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로 오겠대.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오겠다니? 얼마나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 시어머니 남편에게 그날 자리에 참석할 수 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이미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동생의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자리니 참석은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은 그렇겠지만 대답하는 남편의 어조와 표정에서 억지로 동의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렀다가 가자. 당연히 저도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 남편은 판단했을 테니 제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더니 시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굳이 언니까지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빠 혼자 오면 되잖아. 그러게. 이런 자리에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냥 편히 있어. 가족끼리 만나도 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을 듣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아내도 참석해야죠. 아내가 우리 집 식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식구입니까? 그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힐끗 보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자리를 빛내주면 된다는 거지. 다른 식으로 빛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직접 오지 않아도 그날 분위기를 위해 뭔가 좀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잖아? 맞아. 직접 오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사실 말이야. 네 여동생의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거야. 그런데 너희 회사에서 주는 골드바가 있잖아? 내가 알기론 며느리 네가 벌써 3개나 가지고 있지? 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네 아내가 그 골드바를 팔아서 여동생 결혼 자금에 조금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도와주면 더 좋잖아? 맞아, 오빠. 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는 거잖아? 언니가 그렇게 해주면 진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사실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발상인가요? 내 골드바.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받은 상징적인 보상이었고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며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년에 한 번 그리고 10년이 넘은 직원에게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골드바를 수여합니다. 20년이 넘었으니 이미 제게는 3개의 골드바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저는 손목 관절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뻔뻔하게 골드바를 내놓으라니? 아직 남자친구일 뿐인데? 엄마, 그 골드바는 이 사람 거예요. 그걸 왜 여동생 결혼 자금에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남자친구 아니야? 무슨 벌써 결혼 얘기를 하고 그래? 아유, 이놈아. 인사 오면 그냥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며느리 것이 어딨니? 다 우리 것이지. 그리고 내가 네 골드바 팔아서 쓰자고 했어? 며느리 걸로 하자는 건데 뭘 그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쓰면 한다라는 거지. 그건 차차 얘기하자. 뭘 차차 얘기를 해요. 아까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지금 이 사람 상태 안 보여요? 아파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들, 좀 그렇다.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니? 아니 그 골드바 안 파는 거 보면 니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자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리고 말이다. 며느리 너 지금 퇴직 고민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퇴직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는 게 어떻겠니? 회사에서 금 10돈짜리 골드바 하나만 더 받고 퇴직하면 어떨까? 그 말에 저도 남편도 동시에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손목 관절이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봐봐. 지금 골드바가 3개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4번째 골드바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니? 게다가 며느리 너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나오잖아. 아니다. 내가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우선 골드바 하나만 더 받자. 어? 그렇게 하자. 언니가 조금만 더 힘내주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결혼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오빠도 알잖아. 오빠, 나 진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나 지금 공부 중이잖아? 돈도 별로 없는데 언니가 좀 도와주면 다 좋은 거잖아. 안 그래? 그리고 언니는 오빠한테 붙어 살면 되는 거고. 오빠, 동생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언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뻔뻔한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쌓은 노력과 성과를 그저 신우의 결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퇴직마저 그들의 일정에 맞추라는 건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리고 야, 그게 말이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는지, 그 골드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알아요? 아내 퇴직금까지 여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오늘 엄마 생일인 거 몰라? 좋은 날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오빠, 정말 왜 그래? 오빠 아내 편 드는 건 좋은데 이런 소린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정말 오빠 왜 이렇게 유단을 떨어? 저를 두고 저의 골드바, 저의 퇴직 시점을 지들끼리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꾸하지 않고 회를 한 점씩 차곡차곡 쌈에 올렸습니다. 마침 그날 식사를 하던 곳이 횟집이었거든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이 순간 제 손은 쉴 틈 없이 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한쪽 쌈에는 적당히 고추냉이를 올렸고 다른 쪽 쌈에는 쌈장을 듬뿍 넣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한 쌈을 시어머니에게 다른 한 쌈을 시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날로 먹으려면 회나 드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제가 싸준 쌈을 들고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웃으면서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만히 두드리더니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신지 스스로 알고 계세요? 손목도 아파서 퇴직을 고민할 만큼 힘든 상태인데 그걸 조금만 더 버티고 골드바를 하나 더 받으라니요. 심지어 퇴직금까지 여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걸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정말 실망입니다. 오빠, 아니 그게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왜 문제야? 언니가 우리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가족? 네 말대로 가족이라면 더더욱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아내의 노력을 그저 네 결혼 자금으로 날려버리는 거에 동의할 것 같아? 아니 그보다 네가 정말 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욕은 할 수도 없는 거야. 엄마, 지금 이 상황이 엄마한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엄마도 이 가족의 헌신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 집 팔아서 여동생 결혼 자금에 보태주는 건 어떠세요? 엄마도 가족을 위해 뭔가 희생해보시면 되겠네요. 그건 내가 무슨 그런 걸.
그렇죠? 엄마도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아내에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아내의 골드바도 퇴직금도 아내 겁니다. 그걸 가족이란 이름으로 빼앗으려 드는 건 엄마와 여동생이 아내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은 마지막으로 하세요. 다음번에도 이런 요구한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 이후 남편의 시댁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불필요한 접점을 만들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과 엮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고, 시누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에 빠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니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걸 본 순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보며 그냥 모른 척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제 와서 그들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결국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든 건 여전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땐 당분간은 계속 다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 선택은 제 손으로 하고 싶으니까요. 이제 곧 우리 엄마 생신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고 묵묵히 응원해주신 엄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에게 잘못하면 결국엔 시가 사람들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는 걸까요? 참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잃은 신뢰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며 살 겁니다. 그것이 제 행복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